안녕하세요, 신은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비가 한 2, 3일 왔네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날씨가 이상하니까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도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에, 그동안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거든요. 네, 손님이 자주 와요. 코로나 때 좀 안 왔지만 그 이후로는 손님들이 아주 자주 드나드는 집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북한 음식을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요리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음식 하면 뭘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북한 일반 저희는 서민이었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먹는 강냉이 밥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된장국, 호박 썰어 넣은 된장국, 이런 거 대접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북한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난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자주 사 먹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건 가난한 사람들이건 너무너무 맛있어 했던 두부밥이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 음식을 제가 할 줄 알거든요. 엄마가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막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그 두부밥 하는 집에 가서 만드는 거 봤으니까 나 만들 수 있을 거다 해서 만들어 보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만드시는 걸 보고 제가 또 따라 배웠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만 오면 두부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만들어 드렸을 때는 이게 한국 사람 입에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남편 군복무 할 때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만 열 몇 명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심차게 두부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준비했던 보쌈이 있었는데, 보쌈은 그냥 요만큼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보쌈은 그냥 후딱 다 이제 드셔버리고, 두부밥은 정말 하나 먹다가 이렇게 남겨놓고, 저 그때 되게 속상했어요. 아무도 안 먹어주니까. 그래서 보쌈 사러 막 나가가지고 고깃집 가서 이 보쌈을 12인분을 사왔어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들고 와서, 그때는 신혼집, 되게 작은 신혼집이었는데 그때 가마 이게 끓일 만한 그 냄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냄비 2개 넣고 막 끓여내느라고 제가 정말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두부밥은 여기 한국 사람들 입에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손님이 오면서 막 또 북한 음식, 그래서 두부밥밖에 없다, 근데 입맛에 안 맞을 거다 하니까 자기 두부밥 한번 먹어본 적이 있대요.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너무 맛있게 잘 드셔져 가지고 그 다음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서 손님만 온다 그러면 아싸, 그때 그건 맥주 한잔 했으니까 맥주 두부밥은 좀 그러니까 안 먹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두부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외국에서 오신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북한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두부밥을 또 했죠. 자기 두부밥 들어봤다고 하길래, 영어도 못하는, 아니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인데, 그래서 두부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부밥 원래 보통 되게 크거든요. 손 주먹만 해요. 어른 성인 주먹만 한데, 그거를 여기 사람들은 이제 한국 분들이 집으로 손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한 2개?
이렇게 드시면은 그럼 배부르다고 못 드시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3-4개 드셨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되게 매웠거든요. 매워서 막 맵다고 막 이러면서도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참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열심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부밥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매번 느껴서 막 이것도 영상을 한번 남겨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얼마 전에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남기는 건데, 북한에서 사실 두부밥 한번 해먹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고춧가루가 엄청 귀해요, 북한은. 그래서 고춧가루를 장만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두부밥이라는 건 두부를 사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어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기름에 튀겨내야 되거든요. 그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름도 또 북한에서는 정말 귀한 재료, 요리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 고춧가루도 귀하고 기름도 귀하고,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쌀, 흰 쌀이잖아요. 그 쌀도 정말 귀해요. 강냉이밥 먹었다니까요, 저희는. 근데 거기 넣을 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두부라는 것도 또 엄청 귀해요. 그리고 여기 두부는 단단하잖아요. 근데 북한 두부는 이게 부피를 불리기 위해서 물을 꽉 안 짜요. 그래서 두부가 진짜 막 흐들 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와서 두부밥을 하려고 물을 쫙 찌우잖아요. 그러면은 두부가, 이만하던 두부가 깨깨깨 요만해져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북한에서 두부밥 해먹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부밥 장사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는 직접 집에서 두부도 만들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든요. 두부를 사다가 장사하려면 안 돼, 못해요. 두부가 워낙 부들부들거려서. 그래서 직접 만드는데 그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두부밥 사 먹으러. 그래 가서 보면은 두부밥 하는 걸 봐요. 그러면은 막 그 고춧가루 양념, 빨간 양념 있잖아요. 그것도 막 손가락으로 떼서 먹어보고 싶고, 막 그냥 그 기름 냄새, 기름에 튀기는 냄새, 그 냄새라도 맡아보려고. 그래도 저희는 두부밥 사려고 돈이라도 들고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냄새라도 맡으려고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기름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서 그 집 앞에 가면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야 되니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집 안까지.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막 만드는 거 보면서 군침 뚝뚝뚝뚝 흐르지만 곧 난 먹을 거다라는 생각에 만족을 하면서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 막 이 진짜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진동을 해요. 막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름을 조금이라도 집에 가져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양념을 발라줄 때 저 양념 왜 저거밖에 안 발라주지? 조금만 더 발라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있고, 너무너무 귀해서 밥도 이렇게 넣잖아요. 두부밥은 이렇게 두부를 썰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 밥을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부초밥이랑 좀 비슷해요, 모양새는. 근데 그 밥을 사러 가면은 되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밥이 막 푸실푸실 날아가게 살살 넣는 거예요. 많이 안 넣게 하려고. 저는 제발 이렇게 손으로 좀 꾹꾹 눌러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살살살 넣으니까 이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좀 많이 넣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귀했던 두부밥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만들면서도 또 느낀 게, 밥을 제가 엄청 많이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은하가 동생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동생이 막, 언니야, 누가 요즘 세월에 그 하얀 쌀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꾹꾹 넣니? 좀 살살 넣어, 조금만 넣어 밥은.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양념을 제가 이렇게 발라서 드시라고 작은 그릇에 양념을 떠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한은 양념이 적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살짝 바가스레하게만 발라놔요. 근데 여기는
근데 저는 양념을 떠서 마음껏 드시라고 작은 종지에 이렇게 담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자기 거는 자기 마음대로 바르는 거예요, 양념도. 이것도 되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부를 또 사왔거든요. 근데 이번 두부는 정말 좋은 두부를 사왔어요. 물론 조금 비쌌어요. 두부 한 모에 3,000원이었는데 다른 두부는 이렇게 작은 두부인데 이건 되게 컸어요. 크고 막 이렇게 눌러도 막 너무 단단하니까 두부모가. 원래는 두부 한 모를 사오잖아요. 그럼 두부밥 한 7개, 이렇게 8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두부 한 모를 사왔는데 두부밥이 1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부 한 모가 얼마나 단단하고 물 빼도 그 양 그대로인지 아시겠죠? 진짜 좋은 두부를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부를 튀기면서도 막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두부를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 기름 냄새, 사실 기름 냄새 북한에서는 그렇게 좋았는데, 튀기는데 막 또 동생이 옆에서 언니야, 문 다 열고, 에어컨 끄고, 문 열고, 이 기름 냄새 다 나가야 돼. 왜냐하면 기름 냄새 맡으면 여기 발암 물질이 있어서 여자들이 암 걸린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내가 북한에서는 이 냄새라도 맡겠다고 그렇게 그 집 앞에 가서 그렇게 서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난 들어가서 냄새 맡았는데, 여기는 발암 물질이 나오니까 문 다 열고 냄새를 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거를 북한에 있을 때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 다 활짝 열어놓고 기름에 튀기는데 사실 그게 기름이 얼마 들지 않기는 해요, 튀기려면.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말 아까우니까 가마 밑굽에 조금 이렇게 붓고 겨우나 막 튀겨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잘 튀겨 안 져요. 안 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튀기더라도 그렇게 튀겨요. 근데 여기는 기름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름도 콸콸콸 부어가지고 진짜 두부 껍질을 딱 넣는 순간 조금 있으면 싹 올라오거든요. 기름량이 많으니까, 압이 세니까 금방 튀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걸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다가 다 튀긴 다음에 이제 사는 집에서는 기름을 튀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기름 방울들, 그거를 하나라도 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만들어 놓고 가마 위에다가, 기름에 튀기는 가마 위에다,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거든요. 그럼 기름이 뚝뚝뚝뚝뚝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나무 젓가락 이렇게 2개 놔요. 여기처럼 쇠로 된 이렇게 고급진 거 올려 놓는 게 아니라. 그럼 기름이 막 떨어지면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눌러 짜기도 하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치면은, 여기는 기름종이를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기름종이를 넣고 그 위에다 튀겨내면은 그 위에 올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라도 빼려고, 왜냐하면 건강에 그게 좋다고 하니까. 튀긴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하면은 혈관도 막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라도 저는 안 먹고 버리기 위해서 냅킨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종이도 그래요. 그 기름종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요? 북한에 제가 북송당에서 잡혀 나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요, 그 기름종이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기름종이 아니고 휴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북한은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03년도 이때였어요. 근데 그거를 막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 그걸 종이로 막 닦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버들버들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휴지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막 보이지더원들이 그 휴지를 보고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영감, 이건 뭐 하는 종이요? 이러면서 막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보이지더원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거는 화장실 가서 변 닦는 휴지요. 이러니까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변을 닦냐고 막
진짜 보이시더니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가져온 휴지, 그 할아버지도 그 휴지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왔어요. 접어가지고. 그걸 다 회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보이시더니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그랬던 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휴지가 흔해요, 진짜. 이 화장실 가면 공용으로 막 사용하게도 돼 있고, 저희 집에도 휴지 진짜 너무너무, 집집마다 다 휴지는 정말 흔하잖아요. 냅킨도 기름 짜내는 냅킨, 그거는 휴지에 비해서 좀 두껍죠. 그렇게 귀한 종이에다가 저는 버릴 기름을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져가면 이거 보이시더니도 이거는 뭐 하는 종이지? 이러고 그거를 보물 취급을 했을 그 종이를, 물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서 국경이 다 봉쇄돼 가지고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휴지는 더 귀하다 귀하다, 진짜 보물 취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휴지를 제가 기름 짜내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 참 두부밥 하나 하면서도 느낀 행복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았더라면 몰랐을 거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부밥 여러분들께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몰라서 못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파는 곳은 많으니까요. 근데 파는 데 가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의 그 전통 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북한 전통 맛은 양념이 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달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념을 여기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양념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던 그 맛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양새나 맛도 한 90%는 똑같으니까, 단 것만 빼면은 똑같으니까 한번 찾아서, 홍대에도 북한 식당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4개에 10,000원이래요. 어떻게 두부밥 4개에 10,000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기 인천에 가서도 있고 하니까, 혹시 드셔보고 싶으시면은, 찾아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두부밥 하다가 느낀 점이 많아서 또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선한 가을 이제 찾아올 것 같으니까 여행 많이 다니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